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신부전인데.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데. 신장이? 고양이 신부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건데 고양이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뭐 1, 2, 3위가 뭐 따로 있을까? 1위는 뭐 종양일 거고, 보통 2위는 신부전일 거야. 왜냐면은 고양이가 기본적으로는 물을 좀 잘 안 먹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신장에 계속 무리가 가는 거지. 뭐 신부전이라는 게 이제 신장이 기능을 못한다, 부전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. 그러면은 고양이가 신부전이 잘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? 그 물을 잘 안 먹는 그 습성이 있고, 약간 유전학적으로 그 기원이 사막에서 시작이 됐고, 그러다 보니까 물을 최소화하면서 좀 진화한 동물이기 때문에 수분을 물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사냥을 한다거나 하면은 뭐 혈액 같은 걸로 섭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데,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사료라든가 실내에서 먹는 물 뭐 이런 걸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. 이 고양이 신부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확하게 신부전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다시 알려줄 수 있어? 그러니까 신부전은 말 그대로 그냥 신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,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신부전인데.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데. 신장이?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. 혈액이 신장을 지나가게 되면은 일부는 노폐물하고 그런 액상들이 이제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, 다시 이제 그 혈액으로 돌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또 혈액으로 환급이 되면서 돈을, 그러니까 약간 정수기 필터야 내가 보니까. 그냥 신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원래 거구나. 그런 역할이지. 그럼 신장이 만약 지금 신부전으로 고장이 나면은 아이한테는 그럼 노폐물이 안 걸러지는 거?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. 왜냐면은 신부전을 이제 1기, 2기, 3기, 4기 막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,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는 거야. 크레아틴이 뭐냐면은 이제 대사되고 남은 노폐물인 거야. 근데 노폐물이 완벽하게 100% 오줌으로 배설되는 게 아니라 일부 남아. 일부 남아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. 그 정도의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 이하면은 정상인 거고, 그 수치 이상이라면은 신장에서 그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야. 노폐물로 오줌으로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신부전에 뭐 1기, 2기, 3기, 4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. 그럼 신부전에 걸리면은 약을 먹어야 하는 거야? 아니면 뭐 수술 같은 것도 있는 거야? 신부전은 사실 수술 같은 건 따로 없고, 있을 수도 있겠다. 무슨 신장을 이식한다거나 우리 사람처럼 하는 경우는 있는데, 아마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적고, 근데 오히려 케이스가 있는 거는 수술적인 것보다는 투석은 좀 종종 하는 편이에요. 너무 상태가 안 좋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석을 하는 이유는 필터가 역할을 못 하는 거야.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필터를 외부에 설치해서 걔네한테 이제 노폐물이 몸에 도이지 않게, 혈액에 도이지 않게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지. 아, 그럼 신장 투석을 하는 게 그 혈액을 글로 받아서 필터를 해서 다시 보내주는. 그렇지.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외부의 신장 역할을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거야. 뭐 아까 얘기했듯이 1기, 2기 뭐 이렇게 단계가 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는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좀 중증이 되는 걸까? 사실 2기부터는 당연히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은, 기본적으로는 시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.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노폐물이 나오는데,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으로 돌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, 그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장 처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지. 이 신부전이 걸렸다는 거를 평소에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검사하기 전에는 집에서 알 수 있는 뭐 증상들이 있을까?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다음 단뇨라고, 갑자기 안 먹는 애가 물을 먹는 거야. 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. 그리고 그만큼 먹으니까 오줌이 많이 나오겠지. 그런 것들, 그러니까 음수량을 체크해 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캐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. 아, 그럼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다른 것보다 음수량은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네. 그렇지. 만약에 뭔가 변화가 있고 하다 보면은 뭐 문제가 생겼든
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고양이한테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뭐 의심을 해보고 뭐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지. 예방은 좀 늦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방과 좀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. 그 신부전이라는 거는 신장이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신장 처방식도 그런 작업 중에 하나고, 그렇다고 하면 다른 요소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어떤 영양제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, 그 중에 이제 흔히 쓰고 있는 것 중에 장내에서 나오는 그런 노폐물들이 있어. 노폐물들이 결국엔 돌아서 신장에 자극을 줄 텐데,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들이 있고,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폐물이 가는 확률을 줄여주는. 한번 나빠진 신장이 회복을 될 수가 있어. 너무 안타깝지만 신장은 한번 그 망가지면 불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칠 수는 없지. 다시 더 좋아지는 건 없고, 나빠지는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나빠지는 요소들을 줄여준다거나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사실. 그럼 신장병에 걸리면은 약을 처방을 받잖아. 신장약을 먹으면 심장이 안 좋아진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만 알려줄 수 있을까? 이 내과적 치료라는 게 단순히 뭐 감기약 간단히 먹으면은 뭐 좋아지고 그런 단순한 대증 치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려할 게 많은 경우들이 많았어. 특히 뭐 만성 신부전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. 신장, 키드니는 이제 필터라고 얘기했고, 심장, 하트는 사실 펌프야, 펌프. 그 혈액을 돌게 해주는 그런 펌프인 건데, 펌프 역할을 하는 거는 그 혈액이 잘 나오고 잘 퍼져나갈 수 있게, 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또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에도 뭐 다른 범주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,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심장에 문제 있을 때 치료 방식하고 신장이 문제 있을 때 치료 방식이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어떤 치료 플랜을 짜가지고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지켜봐서, 뭐 예를 들어서 키드니를 적용하는 어떤 약이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면은 심장약을 플랜을 더 빡세게 잡아가지고 심장에 집중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과를 보면서 플랜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. 다음으로 우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이분은 강아지, 고양이를 둘 다 키우고 계시는데 고양이만 걸리는 질병인지가 궁금하다고. 강아지는 지금 신부전이 없는데 고양이가 신부전이 있다고 하시거든. 사실 그렇지는 않고 고양이가 훨씬 더 신부전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은 거지. 보통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렇다고 하면 신장에도 사실 문제가 이어서 오긴 해, 복합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뭐 강아지는 뭐 심장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,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, 실제로 그런 확률적인 거, 그런 것들이 조금 낮을 뿐이지 강아지들도 신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지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고양이 지금 신부전을 겪고 계시는데 고단백 사료를 먹으면은 신장에 많은 무리가 가는지 단백질을 줄여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거든. 이게 단백질도 뭐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, 고단백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사실 아니야. 하지만 단백질이 편하게 얘기하면 좋은 단백질이어야지가 좋은 거지. 얘는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는 뭐 채식을 해야 된다, 뭐 그건 정말 이상한 그냥 뭐 풍문인 것 같고, 좋은 단백질에 신장 처방식으로 먹이는 게 중요하지, 고단백이라고 뭐 엄청 안 좋고 무조건 배제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,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처방식 상업사료로 나와 있는 걸 먹이는 게 이미 그 여러 구루들이 그 플랜을 짜가지고 대기업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진 사료겠지. 근데 종종 그 고양이들이 워낙 입이 짧고 잘 안 먹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해 먹인다거나 어떤 자연식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백질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뭐 채소만 먹어야 돼, 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면 안 되고, 그런 것들도 이제 가까운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신부전에 걸린 고양인데 캣닙이나 마따따비 같은 걸 너무 좋아한대 아이가. 근데 이 식물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? 신장에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. 뭐 물론 뭐 어떻게 먹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이라고 이미 진단을 받았고 아쉽겠지만은 그런 좀 간식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이는 방향으로, 왜냐면 변수가 될 수 있어서.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변수가 되면은 아마 그 신부전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받고 있을 텐데 치료 플랜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수의사가 지시한 거는 이 사료, 뭐 굳이 얘기하면 어떤 특정 간식만 먹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것도 얘 좋아하니까 더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꼬이거든. 변수를 다 줄여나가는 변수를 거구나. 무조건 줄여야지.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애가 뭐 좋아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변수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. 아이들이 진단을 받고 나서 입냄새가 심해진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? 너무 잘 맞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지금 하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원래 이 정도 냄새가 안 났는데 뭔가 달라졌다 라고 하면은 그런 신장 문제의 경우들이 많지. 암모니아 냄새라든가 이런 뉘앙스의 어떤 냄새, 원래는 이렇게 심한 애는 아니었는데 양치도 잘했던 것 같은데 뭔가 암모니아 냄새 느낌이 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면 돼. 아, 그러면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또 얘기로는 아이가 입냄새,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. 지표지. 신부전에 걸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급여를 하는 게 추루를 많이 급여를 하더라고.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아까랑 또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추루가 뭐 어떤 성분인지 명확하게 뭐 나와 있으면은 뭐 그거를 보면서 수의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. 좀 더 얘기하면은 그 신부전으로 뭔가 진단을 받았다? 그러면은 그 신장의 기능이 100이라고 치면은 33% 언더로 남은 거야. 이미 지금 70%는 날아간 상황인 거야. 이미 날아갔는데 뭐 추루 먹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뭐 응급실 지금 가고 있는데 막 스테이크 먹이고 막 이런 느낌이야.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엄청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은 이미 지금 신장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.